안녕하세요. 네, 경기 동부과수농협의 지도상무 허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복숭아 정지 전정의 핵심의 강좌에 이어서 오늘 다른 농가 우리 이재권 명의님의 강의 외에 다른 그 선도농가 사례를 하나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선도농가는 경기 동부과수농협의 조합원이시며 현재 감사를 맡고 계신 에덴농원의 정우석 감사님의 그 전정 시범과 강의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정 해설은 제가 오늘 이렇게 우리 정우석 감사님의 강의 내용을 정리를 해서 요약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우석 감사님은 장원읍 풍계리에서 33년째 그리고 할아버지에 이어서 3대째 복숭아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복숭아 농사를 짓는 이유는 복숭아가 좋아서 이렇게 하신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복숭아 전정의 그 가장 기본 사항과 중요한 점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달라고 저희가 사전에 질문지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답변을 이제 써주신 것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우리 정우석 감사님은 복숭아 전정은 햇빛, 공기, 방제가 잘 되게 하는 것이 전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햇빛, 공기, 방제, 공기가 이제 통풍이겠죠. 방제는 약이 잘 들어가게 하는 거고, 이제 결국 이것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이제 뭐 대과 생산이겠죠. 그렇죠. 대과 생산 혹은 뭐 품질 좋은 그런 그 과일을 생산 이제 하는 것이 목표라고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숭아 전정에는 이제 정답이 없고 뭐 좀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정해진 것이 있지만 개개인마다 주관성이 강하기 때문에 각자 개인적인 성향이 전정의 형태가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숭아는 그 CN율 탄소와 질소가 비율이 탄소가 많거나 탄소와 질소 이게 질소죠. 이게 탄소죠. 비율이 같거나 탄소 비율이 많게 하는 것을 조절해 주는 것을 이제 전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요거는 이제 주로 사과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작용이 되고요. 복숭아에서는 이것도 작용을 하지만 더 중요한 거 이제 좀 더 주안점을 두는 것이 어떤 작업성 개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품질, 햇빛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많이 작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정답이 없다는 말보다는 주관성이 강하다. 그리고 각 개인마다 다르다. 개인의 작업장 형태나 품질 형태나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나무마다 수형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톱질을 신중히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큰 가지를 자를 때는 신중히 잘라라. 그렇죠? 신중히 원가지, 원부, 주지 이런 것들을 자를 때는 신중히 하시고 가위질은 대충 하고 가위질을 대충 한다는 얘기는 설렁설렁 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결과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잘라지 말고 조금만 하는 쪽이 좋겠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과일이 덜 달리면 착과가 덜 되면은 그 덜 잘라낸 결과지는 나중에 적과할 때 다시 자르면 되겠다 이런 이론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번 또 자른 나무는 붙일 수가 없고요. 다시 이제 나오지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머리카락도 똑같죠. 한번 자른 머리카락은 붙일 수가 없지만 머리카락은 이제 다시 나오죠. 그러나 복숭아는 기부 쪽에 그 늙은 가지는 다시 이렇게 잘라내게 되면은 다시 여기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잘라라 이런 말씀을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그 일본에서는 뭐 대등류라고 해서 전정을 거의 하지 않는 수영. 그러니까 전정을 안 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정을 많이 하지 않고 적게
예, 적게죠. 적게 하는 전정을 한다. 이런 뜻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도 설명에 나오겠습니다. 왜 전정량을 적게 해야 하느냐를 설명을 하면, 전정을 많이 하게 되면 많이 한 것만큼 반발을 하게 되고요. 이 반발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도장지가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하나의 악순환을 되풀이하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뭐 전정량이 거의 없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고요. 주지와 부주지, 그러니까 원줄기에서 주지와 부주지의 선단 끝쪽은 강하게 유지가 돼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거 역시 뭐 이재권 이사님도 같이 얘기하시는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정의 종류를 좀 보면 우리 정 감사님께서는 먼저 동계전쟁은 이제 겨울에 요새 하는 전정이죠. 잎이 나오기 전에 하는 전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강하게 자르면 강한 도장지가 유발돼서 문제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무 전정하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한 80에서 90%의 전정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겨울에 동계 전정할 때 가지를 많이 자르면 자를수록 반발, 도장하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자르지 않도록 사전에 가을에 미리 전정을 실시해서 전정량을 줄이는 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을 전정이 뭔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요, 가을 전정은 중요한 것이 수확을 마친 나무입니다. 수확을 마치지 않은 나무가 아니라 수확을 마친 나무를 수간 부위를 중심으로, 수간 부위가 뭐냐면 위에 보십시오.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원줄기가 있고 뿌리가 있죠. 여기에 이제 이 안쪽에 있는 거를 이제 우리 정감사님은 수간 부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부위를 중심으로 해서 내 키 높이 내 손이 닿는 부분까지 도장지를 완전히 자르든지 아니면 한두 개를 빼고 잘라내서 남겨둬서 나중에 결과지로 활용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햇빛이 잘 들어오고 또 내년도 결과지도 충실해지고, 또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눈도, 꽃눈이죠. 꽃눈도 잘 안 써지네. 꽃눈도 충실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해지는데 이거를 보통 전정을 하신다고 가을 전정을 동계 전정 하듯이 전부 다 겨울에 춥고 그러니까 전부 다 해버리시게 되면은 수세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수확이 끝난 후에 가을 전정을 너무 세게 여기 전부 다 잘라버리게 되면 얘가 아까 여기 나와 있죠. 가을 동계 전정의 80-90%를 전정을 하기 때문에 동계 전정의 80-90%를 전정하듯이 해버리게 되면 복숭아 나무는 이 내 몸이 다 잘려나갔구나 하니까 얘가 이 밤에 겨울에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잠을 자려고 준비했던 가지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나서 전부 다 복구를 하려는 그런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복구를 하려면 결국 양분을 소모하게 되죠. 그러니까 양분을 소모하면 양분이 소모된 상태로 겨울을 나게 되고요. 이런 상태로 겨울을 나게 되면은 추운 날씨를 만나게 되면은 동해로 이어지는 그런 참사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그래서 2차 생정이라는 개념이 바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하게 가을 전정을 하시게 되면 약해지기도 하지만 2차 생장이 일어나서 잠을 자야 되는데 다시 푸르게 생장이 일어나서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고 또 동해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계 전정은 어쨌든 80-90%를 전정을 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그때 많이 자르게 되면 도장지가 많이 나오고 반발하니까 가을 전정을 미리 실시를 해서 전정량을 줄여주시는 게 관건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계 전정은 도장지를 정리해 줌으로써 이 수간, 아까 이제 내부죠. 여기를 이제 아까 수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햇빛이 잘 들게 하고 약이 잘 들어가야 돼. 약을 치면 약이 잘 들어가게끔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아시는 적심, 가지의 신초의
뭐 서너 마디를 남기고 잘라주는 이런 적심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심은 이 도장성 있는 가지를 미리 절단해 주므로 도장성을 막고 결과지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따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품종별로 결과지 선택과 전정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달라고 이제 사전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조생종의 경우에는 중장과지가 70% 이상이고 가급적 결과지가 세워진 것을 사용하여 열매를 착과해서 결과지가 늘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닌가요? 이게 이제 지난번에 이재건 명의님의 강의 내용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일단 그 중장과지를 좀 따져보면 대략 5에서 10cm 정도 되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단과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에서 대략 한 20cm가 되는 것이 이제 중과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에서 한 30에서 한 50cm까지, 이게 이제 장과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cm 미만은 이제 화속상 단과지라고 그러죠. 꽃덩이라고 그럽니다. 화속상 단과지입니다. 단과지. 어찌됐든 단과지는 짧은 가지고 결과지, 그러니까 과일을 다는 가지 중에서 짧은 가지는 단과지, 그 다음에 중간 정도 크기는 중과지, 큰 길이의 과지는 장과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생종은 이제 7월 달에 수확하는 복숭아를 말하는데요. 조생종은 중장과지, 그러니까 여기죠. 중장과지가 70%, 그러니까 10에서 대략 30% 이상의 30cm 이상의 길이를 가지는 결과지가 70% 이상이고, 또 가급적이면은 결과지가 세워진 것을 활용해서 열매 착과시 결과지가 늘어지게 한다. 그러니까 결과지가 이렇게 가지가 있으면 여기에 착과를 시켜서 가지가 천천히 늘어지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 결과지를 유도하는 우리 이재건 명의님의 이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생종은 이제 8월 달에 수확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짧은 가지와 중간 정도의 가지가 60%, 그리고 긴 가지 20에서 30cm, 40cm가 되는 긴 장과지를 한 40% 정도 되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만생종의 경우에는 단과지, 그러니까 짧은 가지 5에서 10cm 정도의 짧은 가지가 70%, 그냥 거의 다죠. 근데 중가지가 20%, 장과지가 10% 정도를 해서 단가지 위주로 하는 것이 열매가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특히 만생종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과일이 가지에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처음부터 이렇게 과일이 이렇게 붙어 있죠. 이렇게 붙어 있는데 처음부터 너무 굵은 가지에다가 이거를 착과시키게 되면 이제 점점 이제 과일이 커짐에 따라서 처음 어렸을 때는 이것이 이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이 가지가 굵어지게 되면 이쪽 부분이 밀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낙과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낙과 방지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결과지 자체가 단과지는 만생종 같은 경우에 단과지에 다는 것이 훨씬 과일도 굵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단과지, 그러니까 짧은 가지에 짧은 가지 한 가지에 과일을 한 개가 다는 것이 아니라 짧은 가지 2개당 1개 혹은 3가지당 2개 정도로 나무 세력을 모아 적정 착과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무조건 오래지 10cm 가지라고 생겼다고 해서 여기에 무조건 과일을 하나 다는 것이 아니라 가지 2개당 1과일 혹은 하나, 둘, 3개당 1과일 이런 식으로 해서 적절하게 그 세력을 봐서 착과를 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착과 및 일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지 등면의 단과지는 자르지 않고 배치한다. 그러니까 가지가 이렇게 땅이 있고 줄기가 있고 원줄기가 있고 여기 가지 원가지의 이 등은 여기 해가 이렇게 있으면 햇빛이 받는 이 부위는 아무래도 탈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일소 방지를 위해서 가지 등면에 단가지는 자르지 않고 배치를 하고 일부 뭐 착과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수지는 뭐냐면은 이렇게
복숭아나 뿌리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 요 밑쪽으로 나타난 것을 이제 하수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수지. 그리고 요 위쪽은 이제 상수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하수지는 우리 이재건 명예님 같은 경우에 여기 전부 다 제거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정 감사님은 햇빛을 받을 수 있으면 자르지 않고 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자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햇빛을 받는 하수지는 자르지 않고 내비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좀 남다른 건데요. 도장성이 있는 가지는 적당히 절단하고 그 결과지 3분의 2 지점에 착과를 시켜버리게 되면 세력이 약해지며 이 세력이 약해지고 여기서 이제 빠졌는데 신초가 강하게 나오더라도 적심으로 세력을 조절하면 좋은 결과지로 유도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좌측 하단을 보십시오. 이렇게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장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도장성 있는 이 가지는 적당히 이렇게 절반 정도까지 하여튼 이렇게 잘라주면 그리고 과일을 여기가 여기에 3분의 2 지점, 여기가 하나 둘 이렇게 여기 하나 둘 해서 요 3분의 2 지점이나 요 중간 정도에다가 과일을 달아주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요건 잘라졌죠. 여기 이제 없는 거죠. 없어요. 여기는 없고 이제 신초가 나가는데 이 신초가 여기에 과일을 달았기 때문에 약하게 나간다는 거죠. 약하게 나가면서 이제 요 부분이 나중에 휘면서 이게 이제 결과지가 되면서 좋은 과일을 달 수가 있고 결과지로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게 세게 나갔다 할지라도 여기를 나중에 적심, 여기를 이제 질러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 과일이 달렸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력이 약해지면서 주변에 이제 이쪽에 그 중심으로 해서 결과지를 유도를 해서 좋은 그 결과지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우리 저 이재건 명예님의 방법과 비슷한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 이재건 명예님은 이제 그 결과지를 이렇게 이제 그 자르지 않고 이렇게 착화시켜서 이제 뉘어서 하시는 방법이고요. 우리 그 정우석 감사님은 도장성 있는 가지를 중간에 잘라주게 되고요. 여기 잘라주고 여기에 착과를 시켜서 여기를 약화시켜서 결과지를 유도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정 작업에 강조하고 싶은 사항을 좀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우리 주지선단부, 주지선단부는 이제 부주지선단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지가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이걸 주지죠. 부주지도 이제 이게 부주지죠. 이 선단부, 이 끝부분이죠. 그래서 주지선단부를 곱게, 그러니까 이 선단부를 곱게 키우려면 자르지 않고 그냥 내비두시면 된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여기를 주지를 굵게 하고 이렇게 굵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 부주지도 붙이고 결과지도 붙여서 이제 힘을 실게 하고 굵게 하려면은 이제 선단부를 절단을 하여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전제는 이제 곱게 키워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작업 편의를 위해서, 예전에는 작업 편의가 뭐냐면 사다리를 사용했으니까 사다리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키를 낮게 해서 그런 수영을 유도를 했지만, 요새는 이제 고수작업차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키가 높은 가분수형으로 수영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무슨 얘기? 가분수형이 뭐냐면은 나무가 여기가 위에 부분이 더 용적이 많은 가분수, 여기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왜 그러느냐? 가분수형인데 여기가 이 위쪽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과일이 좋고 품질도 좋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맛도 좋은가요? 예, 맛도 좋고 크기도 좋고, 예,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위에 상단부 쪽이 좋기 때문에 이쪽 가분수형으로 만드는 것이 좋고, 또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활용도도 높고 또 수확량도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가지고 내 나무는 내가 키운다는 신조로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 정우석 감사님께서 나름대로 의견을 피력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그 전정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보시면서 지금 나왔던 내용들을 정리해 보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영상 보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동부 과수농협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정우석이고요. 농사 경력은 33년째, 할아버지 때 이어서 3대째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복숭아 농사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요, 제가 복숭아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복숭아를 많이 먹기 위해서 심은 것이 계기가 되어서 지금까지 33년 동안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복숭아 전정 동영상 촬영을 상무님한테 부탁을 받고 저는 많이 거부를 했습니다. 저보다 농사를 잘 짓는 선배 후배님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주제넘게 짧은 지식을 갖고 여러분 앞에 선다는 것이 좀 부끄러워서 망설이다가 상무님의 권유로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말하지만은 참고하시고 농사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전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전정을 왜 하느냐? 전정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년을 나무가 지나면서 나무는 너무 많이 달게 되면 나무가 늘어지고 꺾이고 부러지고 또 상처가 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듬는 게 전정이다. 그리고 전정을 하면서 햇빛이 잘 들어야 되고 바람이 잘 통해야 되고 또 약재가 잘 들어가야 농사가 잘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정을 합니다. 요즘 일본이나 선도 농가에서는 배등류, 대초류, 자연류라고 해서 전정을 채소로 안 해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방법은 굉장히 어렵고요. 전정을 안 해도 복숭아는 땁니다. 근데 복숭아가 자두만해지겠죠. 우리가 좋은 열매를, 큰 열매를 따기 위해서 전정을 하는 것입니다. 전정에는 제가 볼 때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방법이 없냐? 우리가 서울을 간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목적지는 서울입니다. 서울을 어떤 방법으로 가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3번 국도를 통해서 성남간 고속도로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부발역이나 여주역에다가 차를 놓고 경강선 전철을 타고 가는 방법도 있고 일주가이시나 감구가이시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목표는 서울입니다. 전정에도 방법은 똑같습니다. 전정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전정이 달라집니다. 저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하는 전정이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저는 전정의 종류가 3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전정, 지금 하는 전정, 잎사귀가 없을 때 하는 전정을 동계전정, 겨울전정이라고 하고요. 또 여름전정, 하계전정, 적심이 포함됩니다. 또 가을전정, 수확 후 전정이 있는데요. 저는 전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3가지가 다 중요한데 요즘 하는 이 동계전정은 나무 전체의 한 80% 정도를 잘라내는 전정이 동계전정입니다. 이 동계전정을 강하게 하면요, 나무의 세력이 더 강해집니다. 도장지 유발이 많이 되고요. 동계전정은 그래서 큰 가지를 덜 자르기 위해서 그 앞에 가을전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가을전정을 보시면 저희 집 나무를 보면 밑에 수간 부위에는 도장지가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키가 닿는 부분에서 도장지를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 햇빛이 잘 들어가서 꽃눈도 좋아지고 그 다음 결과지가 충실해집니다. 그래서 가을 전정을 저는 꼭 하고 있고요. 여름 전정, 하계 전정은 도장지가 우거지면 약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계 전정을 하고 또 강한 도장지는 적심을 해서 결과지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동계 전정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은 이제 전정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제가 10년 전에만 해도 제가 고집하고 우겼던 게 저수고로 가야 된다. 다들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이 젊다 그래야 65세, 70대 되신 분들이 사다리 질질 끌고 다니는 거 볼 때 낮게 길러야 된다고 해서 저수고로 갔던 저희 밭입니다. 지금 나무 수영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고소작업차를 거의 대부분 농가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나무 수영을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무 전정은 시기와 그 수영에 따라 조금씩 변동이 있어야 되는 게 전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래까지보다는 위에까지의 가분수 형태의 나무를 만들어 줌으로써 햇빛이 충분히 들고 기계화가 용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품종은 조생미백입니다. 조생미백 올해를 제가 기점으로 나무를 없애려고 중간에 다른 나무를 심어놨고요. 이 조생미백 같은 경우는 결과지가 뭐 중가지, 장가지 이렇게 좀 통통한 가지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단 가지도 좋지만은 적절하게 배분을 하는데 중장가지가 한 70% 정도, 단가지가 한 30% 정도 이렇게 비율로다가 전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정 중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나무가 이게 주지지 않습니까? 주지의 끝단은 반드시 제일 높아야 된다. 부주지의 끝단도 제일 강하고 세야 된다. 그래야 반발이 없고 나무가 원활하게 됩니다. 잎사귀에서 만든 영양물을 뿌리로 공급할 수 있고요. 뿌리에서 수분이 위로다가 공급되는 그 통로가 똑바라야 되기 때문에 항상 주지는 가장 힘 있는 가지로 제일 높게 서야 된다는 게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전정 실습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부주지죠. 부주지인데 부주지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높이 서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너무 섰기 때문에 제가 좀 줄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끝이 처진 경우는 약간 끝을 질러서 세력을 키워줍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보시면요, 등 위에 작은 가지가 섰습니다. 저는 요거를 안 잘라냅니다. 왜 안 잘라내냐? 우리 장원 전정의 문제는 일소병입니다. 저쪽 큰 나무를 보시면 가운데가 햇빛을 받아서 나무가 터져서 나무가 고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소 방지를 위해서 가끔 중간에 이런 가지를 세워줌으로써 여기에 잎사귀 균을 형성해서 나무 주지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강한 도장지는 잘라내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간 가지 중장가지 위주로 전정을 합니다. 자, 이것도 부주지죠. 부주지 결과인데 굉장히 좋습니다. 이럴 때도 끝이 약간 처졌으니까 끝은 들어주는 식으로 끝 선단이 제일 높게 이렇게 해서 몇 가지만 잘라주면 이쪽까지는 전정이 다 된 겁니다. 그리고 전정을 하면서 꼭 잘라내는 것만 위주가 아니라요. 우리가 작년에 썼던 뭐 유인끈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지저분한 것을 이렇게 작은 가위로 잘라서 전정을 해다 밭에 버리면 이거 또 주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레기통을 준비해서요. 여기다가 필요 없는 거를 이렇게 넣고 다니고 있습니다. 주지 선단인데요. 주지 선단 중에서 어떤 걸 주지로다가 세우는 게 제일 좋을까요? 제가 볼 때 가장 똑바로 나오고 이 정도면 주지로서 충분합니다. 근데 주지를 자 보십시오. 끝을 안 자르는 경우도 있고 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르는 거와 안 자르는 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끝을 안 잘랐을 때는 주지가 굵어지지 않고 계속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주지를 빨리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주지 끝 선단을 안 자르고요. 이제 주지가 어느 정도 컸다. 주지에 살을 붙여야 된다. 주지가 좀 튼튼해야 부주지도 붙이고 결가지도 많이 붙이다. 이럴 때는 주지 끝을 자르시는데요. 주지가 지금 높이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이럴 때는 뒤에 눈을 두고 자르시고 주지가 쳐졌을 때는 위에 눈을 두고 잘라서 이 도장지를 위로다가 유도를 시켜서 그 다음에 주지를 만드시면 됩니다. 자, 주지를 잡았죠. 그 다음에 너무 쓸데없는 결과지가 안 되는 것은 이렇게 잘라 버리시고요. 저는 이런 잔가지를 좋아합니다. 이런 거를 이렇게 두셔갖고 여기다가 착과를 시키고 일소 방지를 위해서 두겠습니다. 자, 이쪽까지 전정이 다 끝났습니다. 자, 요런데 밑에까지를 뒀습니다. 여기는 햇빛이 충분히 들어갔고 이 정도는 더워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밑에도 두셔도 되고 전체적으로 가지가
중장가지 위주의 단가지가 한 30% 정도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배치하시면은 좋은 열매를 따실 수가 있고요. 복숭아 품종에 따라 결과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나무가 벌써 이거는 조생미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조생미백은 결과지 자체가 중장가지 위주로 이렇게 통통하게 나옵니다. 근데 만생종인 거는 이런 단가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갖고 단가지, 화속성 꽃단가지가 많이 나오는데요. 왜 만생종에는 이런 가지를 둬야 되냐? 복숭아들 다 따보셔서 알 겁니다. 복숭아가 비대해지면서 꼭지 부분에 살이 붙으면 유명이나 천중도나 장원항도 같은 경우는 스스로 복숭아가 밀어냅니다. 열매 스스로 밀어내기 위해 때문에 굵은 가지에 착과를 시켰을 때는 이 가지가 지금은 이렇지만 가을이 됐을 때는 이거보다 더 굵습니다. 여기에 복숭아가 붙으면 당연히 떨어지고 아니면 붙어 있어도 꼭지 부분이 다 눌려서 상처가 날 겁니다. 그러나 이런 단가지에 복숭아를 붙였을 경우 어떻게 되냐? 복숭아가 살이 커지면서 가지가 이렇게 휘어집니다. 휘어지면 여기에 있는 복숭아는 절대 꼭지도 물르지 않고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가지, 장가지, 단가지를 적절하게 쓰셔야 되는데 조생종 같은 경우는 나무 습성 자체상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중장가지 위주로 전정을 해 주시고요. 만생종일 경우엔 저 같은 경우는 단가지 위주로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 부주지인데 별로 결과지는 없어요. 근데 이쪽 공간이 비었지 않습니까? 그럼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이렇게 둬줍니다. 그리고 착과를 이렇게 시키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는 결과지를 제가 많이 두는 편입니다. 결과지를 많이 두는데 이 결과지에 과일을 다 착화시킬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지일과가 아니라 이지일과, 삼지이과를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죠. 가지가 하나, 두 개, 세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복숭아를 몇 개 붙이냐? 2개 붙입니다. 왜? 결과지 끝, 주지 끝에는 저는 절대 과일을 달지 않습니다. 이거는 안 두고요. 여기다가 하나 두고 여기다 하나 둡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약간의 도장성이 있는데 이런 경우를 이렇게 잘라요. 이거 어디다 과일을 붙일 거냐? 과일을 여기다 붙입니다. 여기나 여기다 붙이면요, 과일을 여기다 붙이면 분명히 잎사귀가 나옵니다. 잎사귀가 나와서 과일을 붙였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약합니다. 그리고 만약 세게 나오면 그때 적심이 들어가는 겁니다. 적심이 적과하면서 한번 질러주면 나무가 한번 생장이 끊기기 때문에 멈칫하고 한 열흘 정도 자라지를 못하고 난 다음에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약해지기 때문에 그때 적심이 들어가는 겁니다. 복숭아 가수원을 하다 보면 요즘은 우산식떡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산식떡을 사용하면 대개 보면 이런 넓은 끈으로다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넓은 끈은 바람의 저항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낙하산간 중에 이렇게 동그란 거 4mm짜리를 쓰고요. 이 부분에 이렇게 긴 것을 붙여가지고 묶는 방법이 이렇게 해서 요 고리에다가 묶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에 옹이를 져서 이렇게 묶는 방법도 있었는데요. 나무는 한번 묶어 놓으면 나무가 계속 커집니다. 커지면 묶었던 부분을 또 옮겨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짧아지고 나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게 이런 끈을 한 1m 정도 자른 다음에요. 여기를 라이터로 지져가지고요. 끈을 점맵니다. 이렇게 점매고 나서 이 나무 부분, 자랄 부분에다가 이렇게 되면 2줄이 되죠. 2줄이 되면 나무가 힘을 받을 때 파고 들어가지도 않고 나무가 훨씬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끈이 지금 엉켰습니다만 끈을 이렇게 자르잖아요. 끈을 자르고 나서 라이터로 하려면
바람이 불어갖고 라이터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주유소에 가면 이 요소수를 요새 많이 쓰거든요. 요소수통에다가 이렇게 하면 투명이기 때문에 보여요. 이 상태에서 라이터를 붙이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끝을 마무리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끝을 마무리를 안 하면요, 나무가 어떻게 되냐면 다 이게 풀려요. 풀려갖고 나무까지 엉기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묶어주면, 자, 이렇게 해서 한 번만 이렇게 묶어놔도요, 나무가 힘 받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럼 나무에 상처도 안 나고 내년도에 옮길 때 이것만 당기면서 위에 부분으로 다 옮겨주면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부분도 별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 고수차에 이렇게 다 갖고 다닙니다. 쓰레기를 담을 것, 그 다음에 이런 뭐 끈이라든가 또 요소수통도 이런 데다 이렇게 딱 넣으면 바람 불어도 날아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쓰고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수영은요, 지금은 이제 고소작업차가 많이 됐으니까 수영을 가급적 높이 하시면서, 지금 저 같은 경우 저런 가지는 이게 붕대를 뽑아도 잘 안 가요. 안 가는 부분은 없애고 앞으로의 기르는 나무는 고소작업차 작업이 용이하게끔 그런 수영을 만드셔서 나무를 기르시면 좋은 농사가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영상 잘 보셨죠? 네, 여러분들 영농에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되셨으는 마음에서 제작을 해봤습니다. 이로써 복숭아 정지 전정의 핵심, 처음에는 우리 복숭아 명인이신 이재권 명인님의 전정 시범 동영상,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농협의 감사이신 정우석 감사님, 에덴 농원이시죠? 정우석 감사님의 전정 시범 동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저희가 그 전지전정, 복숭아 전지전정에 대한 강좌는 이로써 마무리하겠고요. 3월달에 과수원 관리, 그리고 초청 강사를 모셔서 여러분들에게 좋고 알찬 그런 영농 정보를, 영농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요번 그 강좌는 여러분들 그 교육 수료 등록, 지난번처럼 그 전화로 이렇게 하시는 수료 등록은 지난번 전정 강좌에 연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2월달 정기 영농교육 복숭아 정지 전정의 핵심에 대해서 교육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월 중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